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시간입니다.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고 하죠. 그만큼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 모두 다 알고는 있지만 사실 중독이 된 다음에는 끊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담배는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또 이 금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연초에 이어서 한 번 더 금연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송 보시다가 금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김홍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정말 이 담배 나쁘다는 거 이제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것 같아요. 방송이든 어디서든 항상 담배 정말 나쁘다. 담배는 해롭다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알면서도 피우시는 분들은 끊지 못하시고 작심 3일 만에 금연 계획 실패하시곤 하는데요. 담배가 얼마나 안 좋은지 좀 정말 와닿을 수 있게 그 위험성을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그 담배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부터 좀 보시면은 약 한 400종의 독성 물질이 들어가 있고요. 네. 한 발암 물질만 한 60종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백해 무익한 물질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암의 이제 가장 큰 유발 원인입니다. 맞아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32% 정도의 그 암의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그 담배라고 되어 있고요. 네. 특히 그 흡연을 하면은 평균 수명이 약 12년 정도 짧아진다고 되어 있고, 사망률 또한 전체적인 담배 안 피우시는 분보다 한 70% 정도 더 상승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연간 우리나라에서만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 수가 한 5만 명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뭐 치료비라든지 그 직업 활동을 잘 못해서 나오는 손실만 해도 연간 한 9조 원의 비용이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암에 대해서 잠깐 개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담배 연기와 직접 접촉하는 장기인 그 뭐 식도, 뭐 후두 또는 뭐 폐, 기관지 이런 쪽에 암 발생이 약 한 90% 정도가 네. 더 상승된다고 되어 있고요. 담배 연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 장기들인 뭐 신장, 방광 또는 여성분들 자궁 경부 또는 특히 뭐 위나 간 특히 저 뭐 백혈병을 주로 일으키는 그 저 조혈 조직이 있죠. 우리 네. 신체 안에 그런 쪽의 암 또한 확률이 한 1.5배 내지 3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600개가 넘는 이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고 그리고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고 또 다양한 질병들을 유발하는데 도대체 왜 이 담배를 피울까 참 모르겠지만 또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아유 그게 한번 피우면 끊기가 힘들어요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암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질병을 더 이 가속화시키는 이 담배, 이 암을 포함해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경각심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흡연이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암은 뭐 대표적으로 폐암이 있습니다. 폐암 원인의 약 한 70%가 저 흡연 때문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네. 담배 안 피우는 분들에 비해서 위험도가 그 피우는 분들은 남자는 한 뭐 22배, 여자분들은 한 12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타 이제 직접 작용하는 뭐 후두암이라든지 식도암 같은 경우도 약 한 뭐 90% 정도가 그 담배 때문이다 이렇게 통계가 좀 나타나 있고요. 네. 담배가 이제 주 요인이 아닌 보조적 원인으로 작용되는 암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남성 방광암과 신장암은 네. 그 사망을 하게 되는 원인이 이제 50%가 흡연 때문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네. 기타 아까 말씀드린 위나 간, 뭐 췌장암, 뭐 백혈병 같은 경우들은 약 한 20-30% 정도가 흡연 때문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한 것이 그 관상동맥 질환, 뭐 소위 말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 위험도인데 뇌졸중도 당연히 포함을 해서요. 네. 그런 것들이 또한 한 2-3배 정도 이상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하에서는 만약에 그런 질환으로 해서 사망을 한다면은 네. 담배가 그 원인의 한 45%까지 차지한다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그 호흡기 질환 역시 당연히 담배 때문에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기관지를 포함해서 폐 전체적으로 면역 체계가 망가지고 그 폐 기능이 악화되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가 폐쇄되고 염증이 생기는 만성 폐쇄성 폐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의 사망률의 한 80%까지 흡연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뭐 독감 접종을 맞았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흡연자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역시 저 폐질환 때문에 그 생기는 합병증 또는 입원 기간 또한 저 흡연 때문에 많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식 및 분만 질환도 이제 담배가 연관이 있다고 되어 네. 있는데요. 생식 같은 경우는 이제 불임이나 뭐 성기능 장애, 분만 질환 같은 경우는 저체중아 출산 또는 그 태아 발육 지연 또는 영아 그 돌연사 증후군까지 이 저 흡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담배랑 바로 연결이 되는 이 구강암이나 후두암 또 폐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 흡연이 방광암이나 이 신장암과도 연관이 있고 또 심혈관 질환 그리고 우리 아이 출산하는 이 생식기까지도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피해 정도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겠지만 요즘에는 이 간접 흡연에 대한 관심도 참 많잖아요. 네. 저도 지나가다가 이 담배 피시는 분 있으면 그 지나갈 때까지 숨 참고 지나가고 네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간혹 이 직접 흡연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접 흡연하는 게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일단 간접 흡연이 당연히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직접 흡연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주류연과 부류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주류연은 이제 실제 그 흡연자가 그 담배 연기를 들이마셨다가 그 내뿜는 연기를 뜻하고요. 네. 부류연은 이제 담배 혼자서 이제 그 연소되면서 나오는 연기를 뜻합니다. 사실은 부류연이 이제 더 독성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네. 약 한 250종 정도의 그 독성 물질이 부류연에도 들어가 있고요. 부류연에는 뭐 예를 들면 탄산가스는 한 8배 정도, 그다음에 일산화탄소는 한 2.5배 정도 그렇게 네. 독성 물질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흡연이 한 80% 정도가 그 부류연 때문에 생기는데 그래서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네. 흡연자는 직접 흡연과 간접 흡연을 동시에 다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실제로 흡연자들이 더 이제 위험성에 더 노출이 돼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간접 흡연은 직접 흡연보다는 좀 덜 위험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암, 뭐 폐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위험성 역시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네. 이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신다면 특히 아이가 있는 가장인 분이 이제 핀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든지 뭐 태아 발육 지연이라든지 또한 소아에서 또 기관지 천식이나 중이염 등의 그 확률이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 끊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 나 스스로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이 금연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마음이야 그렇죠. 하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라고 반박을 하세요. 바로 이게 이 니코틴 중독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정말 작심삼일로 금연 결심을 못 지키고 계시는데요. 이 스스로 내가 이 니코틴에 얼마나 중독돼 있는지 진단해 볼 수 있는 이 진단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진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중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니코틴 의존 쪽으로 좀 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담배 안에 들어있는 이 니코틴 성분이 가장 그 금연하기 힘들게 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우선은 그 의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진단 기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니코틴 의존은 12개월, 즉 1년 동안에 적어도 다음에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내성입니다. 이것은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용량을 올리거나 같은 용량으로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뜻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연 뒤에 제가 다음에 말씀드릴 금단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의도한 것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 혹은 더 많은 양의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끊으려는 노력에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담배를 얻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요. 여섯 번째로는 담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혹은 여가 선용을 포기하거나 손해를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위해 건강상의 위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담배를 못 끊고 이제 흡연을 계속하는 것이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7번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저렇게 7개 기준 중에 이 3개에 해당되면 그래도 내가 이 니코틴에 많이 의존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니코틴 금단 증상을 겪는다는 거, 그 금단 증상에는 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니코틴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담배를 줄이거나 끊었을 때 네.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서 적어도 4가지 이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불쾌한 기분 혹은 우울한 기분, 두 번째로 불면, 세 번째로 짜증이 나거나 분노심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네 번째로 불안 증세가 있습니다. 아. 네, 또. 다섯 번째로는 집중력이 저하되고요. 네. 여섯 번째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심박동수의 감소가 있고요. 주로 이 8번째도 많이 문제가 되는데 네, 맞아요. 그 니코틴이 실제로는 이 대사작용을 좀 증대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끊으면요. 그 식욕도 증가하고 체중이 평균적으로 한 4, 5kg 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체중 느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금단 증상 8개를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도 4개 정도가 해당이 되면 이 금단 증상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담배를 점차 줄여가고 끊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니코틴 의존도에도 이 경중 또 가볍고 무거운 정도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니코틴 의존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기는 그 중증도가 얼마나인지를 보는 척도가 있습니다. 네. 6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은 한번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지금 혹시 자기 점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냐인데요. 네. 3점 제일 높은 게 이제 5분 이내로 피우는 분들입니다. 네. 2점이 이제 6분에서 한 30분 사이고요. 1점이 이제 31분에서 60분. 그다음에 이제 0점이 이제 의존도가 낮은 분들은 한 60분 이제 일어나서 이제 그 이후에 1시간 이후에 피는 분들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연 구역. 이제 예를 들면 뭐 극장이나 도서관, 뭐 교회 등에서 흡연을 참기 어려우십니까? 그럴 때 이제 예면은 1점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하루 중에 어떤 때 가장 담배 맛이 좋습니까?입니다. 이제 네. 뭐 여러 질문에서 공통된 게 이제 아침에 얼마나 오. 빨리 피냐, 얼마나 이제 많이 피냐 그런데요. 역시 1점이 이제 아침 첫 담배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저기 의존도가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번째가 이제 이게 점수가 많이 높은 부분인데 하루에 정말 이제 총 개비수가 얼마나 되시느냐. 네. 3점이 이제 제일 높은 게 한갑 반이겠죠. 31개비 이상 네. 피는 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한갑에서 한 30개비 사이. 그다음에 이제 1점이 11개비에서 한 이제 한갑 이내 피는 분들, 이제 0점이 이제 10개비 이하 피는 분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 역시 아침에 해당되는데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피는 그 담배가 다른 시간대보다 더 자주 피는지. 그래서 역시 이제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1점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정말 뭐 하루 중 대부분을 누워 지낼 만큼 아주 심하게 아파도 담배를 피시겠습니까? 네. 죽어도 난 담배를 피시겠다, 뭐 그런 거죠. 네. 역시 얘가 1점인데 이제 총점을 더하셔서 0점에서 3점이 이제 좀 낮은 의존도, 그 다음에 4점에서 6점이 이제 중간 단계 정도죠. 네. 중등도 의존, 7점 이상이 이제 정말 좀 높은 의존을 나타냅니다. 정말 7점 이상이 나왔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하실 테고요. 그 외에도 좀 점수가 낮아 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이 마음 놓지 마시고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의존은 하고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래도 지금부터 한번 금연 마음을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담배가 왜 해로운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니코틴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금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시중에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껌이나 패치, 또 사탕 등을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 효과는 어떤 편인가요? 네, 우선은 치료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1차 약제와 그 2차 금연 보조제가 있는데요. 이제 1차 약제에 대해서 뭔가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별로 없을 때 이제 2차 약제를 쓰는 것이 보통인데 대개 1차 약제에서 이제 끝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저희 금연 클리닉에서는요. 네. 2차 약제는 주로 항우울제, 즉 아. 우울증에 대해서 좀 쓰는 약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좀 2차 보조제면서 부작용 측면에서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고요. 네. 크게 봐서 니코틴 대체요법이 있고요. 세 가지입니다. 크게 봐서 첫 번째 이제 니코틴 대체요법, 두 번째가 그 부프로피온이라는 이제 사실은 항우울제로 썼던 약이 있는데요. 네. 그걸 처방해서 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그 바레니클린이라고 저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있습니다. 니코틴 대체요법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패치와 껌이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제 비강 뭐 코에다 뿌린다든지 흡입제 또는 이제 혀 밑에 넣는 설화제 네. 이런 종류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패치와 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껌은 이제 2mm짜리와 4mg짜리가 있는데요. 아까 그 니코틴 의존 점수 좀 매기셨죠? 네네. 그렇게 이제 의존이 좀 심한 분들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4mm짜리로 좀 쓰는 것이 좋고요. 욕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좀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니코틴 껌은 역시 40mg과 60mg이 있습니다. 역시 껌과 비슷하게 좀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니코틴 대체요법은 대개 금연일 바로 그 날부터 네.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프로피온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항우울제로 좀 썼던 약인데 이것이 이제 금연 시작일부터 일주일 전부터 씁니다. 네. 예, 그래서 첫 3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하시고요. 이후에는 이제 하루에 2번 복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인데요. 네. 이게 이제 니코틴 의존이라는 게 우리 몸에 이제 흡연을 하시다 보면은 뇌에 니코틴 수용체, 그러니까 이제 뇌가 니코틴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뭐랄까 수용체가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의존이 되는데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은 그 수용체하고 니코틴하고 비슷한 물질이 그 뇌 수용체에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니코틴의 작용을 억제해서 그 흡연 욕구를 많이 경감시켜 주는 거고요.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은 니코틴 대체요법인 패치와 껌은 6개월 이내 이제 흡연 성공률이 약 17%, 네, 부프로피온은 약 19%, 네. 그다음에 이제 바레니클린 마지막에 말씀드린 약이 약 26%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한 연구에 따라서는 거의 바레니클린이 약 50에서 60%까지 금연 성공률을 높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사실 그 본인의 의지만 가지고 금연을 할 수 있는 성공률은 6개월 내 금연 성공률을 말씀드리는데요. 한 4%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4%에 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대체 요법이나 약물들이 이제 효과가 좀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혼자서 좀 의지만 가지고는 끊기 좀 어렵다는 분들은 꼭 이제 저희 뭐 금연 클리닉 같은 곳으로 네. 좀 방문을 주셔서 좀 상담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아무래도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의지만으로 끊으면 가장 좋지만 4% 많이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약물의 도움을 좀 받아볼까 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약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사실 바레니클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고 한 6개월까지 좀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요. 보통은 최소 금단 증상이 사라지는 걸 한 6주로 봅니다. 네. 사실은 1주가 제일 이제 힘든 시기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용법들을 좀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한 최소한 6주 정도는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아까 니코틴 패치나 껌 같은 그 대체 요법은 역시 이제 금연일부터 사용한다는 것, 그다음에 약물요법은 주로 금연 시작일 일주일 전부터 사용한다는 건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만약에 이제 이미 진단받으신 병들이 제가 설명드린 병들이 있으면은 좀 처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주로 이제 협심증이나 부정맥, 특히 최근에 이제 진단받은 그 중풍, 뇌중풍이나 심근경색, 특히나 이제 장기적으로 좀 발생한 피부염, 네. 그다음에 니코틴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그리고 이제 임신이나 수유 중인 분들, 그다음에 이제 18세 이하의 이제 청소년 이런 경우들은 그 처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흡연을 하시는 분들 금연 마음 먹고 이 뭔가 조금 약물 도움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병원을 찾으신 이후에는 그 전문가 선생님께 꼭 저는 지금 이 병에 대해서 약을 먹고 있어요라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꼭 약물이다 보니까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또 요즘에 이렇게 담배값이 많이 오르고 또 금연 마음 먹으시는 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함께 유행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전자담배인데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 전자담배가 오히려 더 유해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이 전자담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전자담배는 그 니코틴이 주로 함유되어 있는 것이 좀 보통이고요. 주로 이제 담배 연기와 비슷한 수증기를 이제 흡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발암 물질이나 독성 물질이 좀 낮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전자담배를 피우면은 실제 담배 피는 양은 좀 줄어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세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약 금연을 목적으로 이제 저 전자담배를 피우시게 되면은 네. 이게 아직까지 그 아까 말씀드린 니코틴 대체 요법이라든지 약물에 비해서 효과는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니코틴 의존이 심한 흡연자분들이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보상되는 만큼, 즉 니코틴 총 흡수량은 원래 피우시던 만큼 정도 이제 더 전자담배를 더 자주 피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그 전자담배가 어떤 전통적인 그 담배보다 위험성이 얼마나 더 크냐, 뭐 적으냐, 아직까지 좀 저희 의학회 쪽에 좀 크게 정확하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아직 알려진 바가 좀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그 니코틴 대체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것을 대체할 만하게 그 전자담배가 이용될 수는 없다는 것은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금연 용도로 전자담배 이용하시는 분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8251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저는 이 3일에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배를 끊어야 할지 막막한데요.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네. 3일에 한 갑 정도면 사실 그 의존도는 좀 낮은 편인 것 같거든요. 낮은 편이라고 봐야죠. 네네. 네, 우선은 그래도 일단 담배는 끊는 것과 안 끊는 것은 분명히 그 건강상의 위해를 가하는 것이 틀립니다. 3일에 한 갑 정도 피우신다면은 점점 이제 줄여서 좀 끊어 보실 방법이 좀 되겠는데요. 금연 성공 전략을 우선은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우선은 당연히 니코틴 의존을 물리칠 수 있느냐인데 우리 이제 특히 뇌가 그렇게 니코틴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나는 금연일을 언제로 딱 정하겠다. 금연일을 정하고요. 네. 뭐 재떨이 같은 이제 담배 관련된 어떤 물품들을 치우는 전략.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 이제 금연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뭐랄까 홍보를 좀 하는 것 그런 것이 전략이 되겠고요. 네. 방금 아까 말씀 주신 분은 이제 3일에 한 갑 피운다고 했는데 이제 점점 뭐 예를 들어서 뭐 5일에 한 갑, 일주일에 한 갑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양을 줄여 나가시면 분명히 그 금연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어떤 분들에 대해서는 그 특정 장소에서만 좀 피워보는 걸로 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좀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또 중요한 것이 2번째인데요. 금연 친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 네. 담배를 끊은 친구를 둔 분들이 네. 약 한 30% 이상 금연 성공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술자리를 피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특히 남자분들 많이 가시면은 그 담배를 같이 피우시게 되는데 이 술자리를 피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금연 성공 전략 알려주셨는데 사실 이 술자리 안 가는 게 가장 힘들면서도 또 지키면 이 보상이 가장 많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분의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7643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은단이 금연에 도움을 주나요? 만약 도움이 된다면 하루에 몇 알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네, 은단 같은 경우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담배가 피우는 행위가 뭔가 몸을 좀 움직이고 입을 놀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대체할 만한 것으로 이제 은단을 좀 할 수가 있고요. 뭐 껌이나 아니면 물이나 뭐 차를 마신다든지 다른 것으로 좀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에 얼마나
그 양을 좀 이렇게 제가 제한선을 좀 두기는 힘든데 네. 그래도 흡연 욕구가 많이 좀 생길 때마다 하시는 거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은단 외에 다른 대체물도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이 금연 성공 전략 오늘부터 많은 분들이 실천하셔서 이 많은 분들 금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